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매우 좋은 곡물, 찹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찹쌀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찹쌀이 왜 이토록 중요한 곡물인지 더욱 깊이 알아볼 거예요. 특히 찹쌀이 몸이 차가운 분들,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찹쌀의 기본 특성. 먼저 찹쌀은 일반적인 쌀과는 다른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쌀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전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찹쌀은 아밀로펙틴만을 가지고 있어 더 쫀득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 쫀득한 성질 때문에 찹쌀은 소화를 더욱 쉽게 도울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찹쌀은 일반 쌀에 비해 소화율이 약 2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냉증 개선과 면역력 강화. 찹쌀은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곡물로 체온을 높여 냉증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배가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찹쌀을 섭취한 그룹이 체온 상승 효과를 보였으며 면역세포 활성화가 평균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찹쌀과 같은 따뜻한 성질의 곡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찹쌀이 체온을 높이면서 몸을 덮이는 작용을 통해 암세포와 같은 저온에서 활성화되는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일 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암세포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활발히 증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암 예방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림프 순환 촉진. 림프 시스템은 혈액 순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고 면역 체계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찹쌀은 복부의 림프 순환을 촉진해 복부 팽만, 복부 냉증, 그리고 지방 독소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라 림프 순환을 개선하는 음식 중 하나로 찹쌀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위치한 복강 림프절을 자극해 체내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고 면역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소화 촉진 효과. 찹쌀은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 찹쌀에 포함된 프롤라민 성분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30% 이상 증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프롤라민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질을 분비시키고 이는 소화불량과 위식도 역류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찹쌀로 만든 죽이나 밥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찹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위장 건강이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찹쌀을 섭취한 사람들의 소화력이 개선되면서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만성소화 문제에 대한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찹쌀의 성분이 위장 내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며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돕는 것이 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5. 기력 회복과 에너지 증진. 찹쌀은 기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찹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비타민 B12는 신경계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아신이라는 성분이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해 체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찹쌀은 이러한 이유로 보양식에 자주 활용되며 삼계탕 같은 보양식에서 찹쌀을 섞는 이유가 바로 기력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아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B3는 찹쌀 100g당 1.8mg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찹쌀이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의 연구에서는 찹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로 회복 시간이 25%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6. 부작용 및 주의사항. 하지만 찹쌀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라면 찹쌀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찹쌀의 당지수 지하위는 92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백미 대신 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찹쌀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열이 많은 사람들은 찹쌀을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과 같은 체질에서는 찹쌀을 섭취한 후 소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질에 맞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7. 실생활 적용 방법. 찹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쌀과 찹쌀을 3일 비율로 섞어 밥을 짓는 것이며 이는 찹쌀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찹쌀을 활용한 죽, 찹쌀 가루를 넣은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냉증을 개선하려는 분들에게는 찹쌀죽을 아침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찹쌀의 다양한 효능을 알고 나니 찹쌀밥을 매일 먹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찹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방면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찹쌀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